네, SK텔레콤의 내부 시스템에 해커가 침입해서 가입자의 유심 정보를 해킹한 것으로 지금 어제 보도가 나왔는데요. 고객들에게 피해가 가는 걸까요? 궁금해서 전문가 연결하겠습니다.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의 김승주 교수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내부 시스템에 악성 코드를 심었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악성 코드라고 하는 건 해킹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기존에 이제 보통 통신사 해킹 사례를 보면 뭐 협력업체 직원이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든가 네. 아니면 뭐 홈페이지 또는 뭐 고객 인증 시스템 뭐 네. 이런 것들을 해킹해서 정보를 탈취했었습니다. 네네네. 근데 이번 사례는 조금 특이한 것이 그 통신사 내부에 있는 컴퓨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이제 가입자 정보가 기록돼 있는 HSS라고 하는 예, 그렇더라고요. 예, 홈 가입자 서버 시스템이 털린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기존에는 외부에 있는 시스템이나 외부에 있는 직원을 악용해서 이용해서 정보를 탈취했는데 이번에는 내부 시스템까지도 해커가 침투한 것 같다. 그래서 더 위험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 이제 유심 정보가 털렸을 가능성이 제기가 되니까 네. 그러니까 보통 유심 정보라면 통신사 가입자의 개인 정보가 담겨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게 지금 다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지금 일단은 유심 정보가 있는 그 서버에서 악성 코드가 발견된 것이고요. 네. 실제로 개인 정보가 어디까지 털렸는지는 조사 중입니다. 일단은 SK텔레콤이 얘기한 것은 유심 관련 정보는 일부 유출된 것 같다. 하지만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결제 계좌번호 같은 개인 정보는 다른 곳에 보관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개인 정보까지 털린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정부 발언에 따르면 SK텔레콤은 가입자 정보를 하나의 컴퓨터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라 여러 컴퓨터에 분산 보관돼 있기 때문에 유심 정보뿐만이 아니라 다른 개인 정보까지도 유출됐는지는 조사를 더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교통정보니까 유심 정보가 일부 털린 것 같은데 네. 가입자의 개인 정보는 털리지 않았다. 이 얘기가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러니까 얘기인가요? 유심 우리가 그 심카드 또는 유심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뭐냐면 우리 휴대폰 개통할 때 엄지 손톱만한 그 칩을 이렇게 옆에다 꽂습니다. 맞아요. 예, 거기에는 가입자 식별번호라는 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걸 통해서 어떤 가입자가 접속했구나, 그 과금은 어떻게 매겨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식별을 합니다. 그게 털렸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건가요? 그렇죠. 이 가입자 식별 정보는 개인 정보하고는 좀 다른 겁니다. 그러면 그거를 복제를 해서 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저희 그 유심칩 정보를 이제 해가지고 똑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그러면 복제폰을 만들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는 이제 심카드에 들어가 있는 가입자 식별번호, 그다음에 뭐 가입자 고유 비밀키 이런 것들을 입수하면 복제를 할 수 있고 그러면 똑같은 복제폰을 만들 수는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복제폰을 만들면 뭐 SMS 수신 메시지를 중간에 가로채서 그걸로 다른 계정에 로그인할 수도 있고요. 또는 뭐 다른 사람 문자 메시지를 또 볼 수도 있고, 그렇죠. 뭐 전화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 SK텔레콤이 이미 인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SK텔레콤 발표에 따르면 그 심카드 복제 탐지 기술을 이미 가동 중에 있다. 그 얘기는 예를 들어서 복제폰을 만들어도 이게 복제된 것인지 아닌지를 금방 판별해낼 수 있다 이 뜻인가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서울 지역에서 전화를 연결했는데 갑자기 부산 지역에서도 전화가 연결이 되면 단시간 내에 지리적으로 그걸 이동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래서 이거 의심된다라고 탐지한다거나 아니면 동시에 똑같은 가입자 식별번호를 갖는 그런 휴대폰이 동시에 접속을 요구한다거나 아니면 보통 가입자 식별번호, 그러니까 심카드 정보가 어떤 기기에서 사용되고 있는지 그 기기 정보를 같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동통신사에는 어떤 심카드 식별번호가 어떤 기기에서 사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뭐 삼성폰이다, LG폰이다 이런 식으로 기기 정보를 같이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또 기기가 바뀌면 또 이제 어떤 의심스럽다 이런 알람 메시지를 주게 됩니다. 그래요?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가동시켜서
지금 뭐 신복제를 차단하고 있다 이렇게 발표는 했습니다. 자, 그러면 아무튼 이제 조사에 들어갔으니까 무엇이 어느 정도나 털렸는지는 조사를 해봐야 나오는 거죠. 그렇죠. 아직까지 신복제가 됐다라고 하는 신고는 안 들어왔다고 하고 있고요. 예. 이제 원인 분석은 좀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네. 지금 이제 원인 분석이 안 된 상태에서 언론에서는 너무 많은 기사들이 나오고 있어요. 주장으로 그냥. 이렇다더라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런데 2023년에 IBM에서 나온 보고서에 따르면 네. 보통 사고가 나서 이것을 원인 분석하는데 네. 보통 277일이 소요된다라고 밝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예. 그때까지는 뭐 이런저런 측은 조금 삼가하는 게 좋고요. 예. 지금 제가 보기에는 SK텔레콤이 여러 방어 대책은 일단 가동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숙지하신 다음에 네. 내가 조금 이상한데? 그러면 거기 신고하는 어떤 창도 마련돼 있거든요. 지금 교수님 말씀을 정리하면 과도한 불안감 조성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시고. 그렇죠. 근데 또 이제 개인 입장에서는 혹시나 내게 털렸으면 어떨까 불안해할 수는 있으니까. 네네. 그러면 고객 입장에서 그러니까 체크 포인트라고 할까 이런 건 뭐가 될 수 있을까요? 사실 고객 입장에서 내 어떤 휴대폰이 복제된 것 같은데 뭐가 어떻게 된 것 같은데 이거를 알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보통 이제 내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라는 걸 아는 건 갑자기 무슨 스팸 메일 문자 메시지가 많이 날라온다든가 아니면 내가 이거 전화 요금이 갑자기 과도하게 청구됐다든가 이러면 이제 신고창을 통해서 내가 의심스럽습니다. 이렇게 사고 접수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일단. 네. 예. 이제 곧 한번 이거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네,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였습니다.